긴급 속보 드디어 예고된 시나리오가 도착했습니다.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한 중러 관계. 푸틴 중국에게 뒤통수 크게 맞았다. 충격적인 진실 밝혀진다. 미국이 러시아와 밀착한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통을 느끼도록 해 두 나라를 떼어놓으려 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27일 보도했다. 미 당국자들은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간격이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이익이라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중국으로 하여금 계속 러시아 편을 들 것인지 아니면 유럽, 미국 등 여타 나라들과의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강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러시아에 취해진 경제 제재 가운데 특정 기술의 수출 금지는 중국 기업이 러시아를 도우려 할 경우 중국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미 당국자들이 말했다. 중국 등 어떤 나라라도 우리 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들도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미 국무부 당국자가 밝혔다. 미국은 국제회의장에서 중국이 침공에 대해 공통의 입장을 취해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 정부 당국자가 말했다. 지난 25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철수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중국은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과 함께 기권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기권한 나라들이 러시아의 공격적이고 명분 없는 행위에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이반을 겨냥해 이번 주 유엔 총회에서 비슷한 결의를 채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유엔 당국자가 밝혔다. 이번 주 열리는 유엔 인권위원회도 또 다른 기회다. 중국은 협상을 통한 우크라이나 위기의 해결을 촉구해왔으며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로 인해 오명을 안게 될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왕웬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주 정말로 믿지 못할 나라들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워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 관계는 중국을 억제하는 데 집중해온 바이든 미 정부가 유라시아 대륙의 양쪽 끝에서 전쟁하도록 할 위험성을 크게 만드는 지정학적 과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국방 및 국가안보 전략문서의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킴으로써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양국이 다른 사안에서 협력할 여지를 줄이며 파트너로서 중국의 신뢰도를 약화시키려 한다고 미 당국자들이 말한다. 당국자들은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결집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 등 조치는 중국에도 대만을 공격할 경우 감당해야 할 것임을 경고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를 지지하면서도 협상을 요청하고 국가주권과 불간섭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줄타기는 중국의 옥수수와 밀을 대량으로 수출하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주말 키예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인들에게 조심하도록 하며 중국인임을 드러내지 않도록 경고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950년대 양국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힘을 축소한다는 목표를 공유해왔다. 두 사람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만나 미국과 동맹국을 비판하는 5,000단어짜리 공동 성명을 발표했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변에 군사력을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을 상대로 러시아가 침공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권유해왔다. 최근 몇 주 새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장관에게 두 차례나 이 점을 강조했었다. 이달 초 푸틴 시진핑의 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 미 정부 당국자들은 서둘러 중국-러시아 협력관계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기했으며 중국이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로 인해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전술을 마련했다고 사안을 잘 아는 당국자들이 밝혔다. 제재 수위를 높임으로써 중국에 대한 경고 수위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 금융 부문을 서방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있으며 서방에 있는 푸틴 대통령과 측근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의 수출 금지로 핵심 기술의 이전도 금지됐다. 미 정부는 중국의 금융기관이 러시아의 제재로 인한 피해를 메울 것인지와 중국 기술회사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 금지를 우회하려 거신지를 투시하고 있다. 이 침공안해 외교대화 뒤 뒤통수 푸틴이 진짜 노리는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3일 러시아는 외교적 해결 모색에 항상 열려 있으나 국익은 타협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다음 날인 24일 우크라이나 내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러시아 지상군을 우크라이나로 진격시켰다. 외교적 해법 하루 만에 우크라 침공으로 얼굴을 바꿨다. 푸틴 대통령이 강원양면, 화전양면 전술로 서방의 허를 찌르고 있다. 때론 침공 가능성을 일축하는 발언을 내놓는 식으로 공격할 듯 안 할 듯 양면적 태도를 보여줘 외교적 타협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서방을 헛갈리게 만드는 전술이다. 푸틴 대통령은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선언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며 제한적 침공 가능성을 거론했다. 하지만 그간의 발언으로 볼 때 어디까지가 푸틴 대통령의 본심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설에 미국이 위협 우크라이나 침공설은 지난해 11월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미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10만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으며 이듬해 1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미국의 극초음속 무기 능력이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12월 열린 미로 정상회담에서도 우크라이나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지만 푸틴 대통령은 정세의 악화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정작 러시아는 나토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는 사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의 군사력을 증강시켰다. 이미 배치된 10만 병력을 비롯해 탱크와 대포까지 증강했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가 2014년 크림 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 최대 규모의 병력이 집결했다는 분석이었다. vẫn không sao mãi yêu hoài cha của con với bao tiếng yêu không hề phai dù bao tháng năm vẫn luôn vất vả vì tình yêu lớn lao bao la tựa trời cao.